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왜 자꾸 불안해지는 걸까? 그 답은 인간을 넘어 진화의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최근 야생 침팬지 연구에서 주목받은 혼란형 애착 부재 현상은 단순한 동물 행동학을 넘어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혼란의 근원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애착의 불안정성이 실제로는 생존 전략으로서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건강한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진화적 성취인지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침팬지의 사회성을 단순한 힘의 논리나 지배 복종 관계로만 치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영장류학 연구는 침팬지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이는 생존과 직결된 핵심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미와 새끼 혹은 평생의 짝 사이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유대는 단순한 본능을 넘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위안과 사회적 지지의 근간이 됩니다. 이는 인간이 애착 이론을 통해 설명하는 관계의 본질이 얼마나 깊은 생물학적 뿌리를 가졌는지 말해줍니다. 흔히 사람들은 애착이 불안정하면 관계가 쉽게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야생 침팬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형 애착이 명확히 부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침팬지들이 관계의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즉시 관계를 끊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긴박한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유대관계에 머무르며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안정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그 연결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본능이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안 좋은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와 관찰은 다릅니다. 야생 침팬지 사회에서 어미와 새끼의 유대는 때로는 새끼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과잉보호나 통제적 행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끼는 그런 불완전한 유대 관계에서도 어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의 질이 완벽하지 않아도 생체 리듬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그 연결을 고수하려는 본능이 인간과 침팬지 모두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인간은 침팬지처럼 혼란형이라도 관계를 유지하려는 본능을 가진 걸까요? 그 이유는 진화적 비용 때문입니다. 관계가 단절될 때 발생하는 고립의 위험은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관계의 불일치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관계를 끊기보다는 그 상태를 유지하며 적응하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미련이나 집착이라고 부르는 감정이 실제로는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비록 고통스러운 전략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당신의 미련이 약점이 아니라 깊은 생존 본능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지만으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죠. 오늘 퇴근 후 가장 불안정한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답장이 없어서가 아닌 버림받을까봐 두렵다처럼 내면의 감정을 명사화하는 거예요. 이 작은 실천은 감정의 혼돈을 구조화해 잃어버린 통제감을 다시 찾게 해줍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침팬지의 사회적 유대는 단순한 혈연이나 지배관계를 넘어 공감과 회복의 기능을 합니다. 야생에서 침팬지들이 서로를 손질해주거나 갈등 후 화해하는 행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조화보다는 갈등 후의 회복 과정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 자체를 실패로 보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회복되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적대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침팬지 연구에서도 사회적 배제는 가장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너가 나를 무시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때 느끼는 고통은 신체적 통증과 유사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관계의 단절을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불안함이 단순히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연결 유지 신호임을 이해한다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혼란형 애착이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이 상태는 고정되지 않아요. 침팬지가 환경에 맞춰 유대감을 유연하게 조정하듯 우리도 관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밀착될 땐 거리를 두고 멀어질 땐 작은 관심사로 연결하세요. 이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재설정하는 기술입니다. 내적 안정이 외부 관계의 균형을 만들어주죠. 지금부터 작은 거리 두기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관계 패턴이 더 유연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우리가 흔히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드문지 아세요? 야생 침팬지 사회에서도 안정적인 유대 관계는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불완전함과 갈등, 그리고 재결합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의 불안정성은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적 속성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완벽한 관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회복력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작은 실험을 시작해 볼게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처럼 오늘 하루 내가 누구와 지내며 에너지를 썼는지 기록해 보세요. 단순히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서 내 호흡이 깊어지고 어깨는 내려앉는지 신체 신호를 주목하는 거죠. 이 데이터는 당신이 현재 어떤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객관적인 관찰이 진정한 관계의 방향을 찾아줄 테니까요. 침팬지의 어미자식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독립적인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새끼가 어미로부터 점차 분리되어 나가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애착은 별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로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나의 일부로 여기며 통제하려 하지는 않나요?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과 공간을 존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만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소통의 구조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침팬지들이 몸짓과 소리로 복잡한 의미를 전달하듯 인간도 언어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관계를 유지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말 뒤에 숨은 필요를 듣는 연습을 하고 있나요? 화가 난다는 말 뒤에 숨은 안녕히 자고 싶다는 필요, 무관심하다는 말 뒤에 숨은 관심받고 싶다는 필요를 읽어내는 능력이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는 훈련으로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야생 침팬지 연구의 통찰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혼란형 애착이 부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혼란이 결핍이 아니라 적응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미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생존 본능을 넘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장 본능으로 관계를 재정의할 때입니다. 불완전한 관계에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으며 그 연결고리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팬지 연구를 통해 관계의 본질과 우리의 불안함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당신이 겪는 관계의 고통과 불안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깊은 생물학적, 진화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통찰은 당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알고 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관계 패턴을 문제가 아닌 정보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관계에 새로운 빛을 비추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통찰을 위한 작은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